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59번째 시간으로 합격의 기쁨 나누기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 나누기. 한 달 전쯤이었다. 숙소에서 자고 있는 중에 처남의 전화를 받았다. 초저녁 시간이었는데 아들의 본 계리사 합격 소식을 전해주었다. 시험을 치른 지 2개월이 지나 있었다. 본래 발표일은 다음 날이었는데 하루 일찍 통보가 된 것이었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들과 통화를 했다. 축하해 주었다. 전화 통화를 몇 번 시도했는데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본래 1차 시험은 4월에 있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8월 말에 치루어졌다. 발표는 10월 말이었다. 전년도에 1차를 합격하고 한번 시험삼아 2차를 치렀던 경험이 있었다. 어떤 이는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 1차를 한 번 더 치르기도 했다. 아무튼 아들은 배수진을 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시험에 임했다. 집을 나와서 지난 겨울부터 시작을 했으니 거의 9개월가량 몰입하고 진력한 셈이었다. 동급생들 8명이 시험을 쳤었는데 2명이 합격된 듯 했다. 시험 성적은 어떤 과목은 과락을 간신히 넘긴 것도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통과하고 합격을 한 것은 쾌거였다. 950여 명의 응시생 중 합격자는 141명이었다. 신통방통한 일이었다.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노량진까지 학원을 다니고 그룹 스터디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이 효험이 있었던 듯 했다. 겨울방학 중에는 학교 기숙사를 신청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에 돌입했다. 학원을 다니는 것 외에 들락날락거리는 시간도 없었다. 일요일마다 모의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서로가 검토해 나갔다. 학교의 시험 기간 중에는 집에 잠깐 와 있었다. 그럴 때는 집 앞에 있는 구립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나갔다. 그룹의 멤버에는 대전에서 올라온 친구도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부해야 할 방향이나 초점을 두어야 할 것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 CPA 자격을 갖고 계리사에 도전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으나 1차를 합격하고 나면 가입을 허락해 주겠다는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경제학과 등 상경계열 쪽 수험생들은 실무나 회계에 강한 반면 수학 부분에는 취약했다. 반면 통계학과 등 수학과 계통의 수험생들은 수학 쪽에 강점이 있었지만 보험, 실무, 회계 쪽이 약한 부분이었다. 경제 쪽 셋, 수학 쪽 둘, 도합 5명이 일요일마다 모의시험을 보는 인원이었다. 서로 간에 채점을 하면서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체계였다. 방학이 끝난 후에는 학교 선배 자취방에서 같이 기식을 하면서 도서관을 나갔다. 기숙사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는 생활의 리듬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간간히 한 번씩 부모님이 와서 식사를 사주고 가기도 했다. 오랫동안의 수험 생활이었기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세와 감각을 유지시켜가는 것이 필요했다.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가서 피로를 풀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었다.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지만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 극복해낼 수 있었다. 그것의 원동력이 되었던 부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전국 일주 자전거 대행진의 효과가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지독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로 작용이 되었다. 서울에서 해남, 제주도 일주, 그리고 다음에 부산에서 목포를 거쳐 서울, 마지막으로 중2학년 때에는 서울에서 한계령을 거쳐 부산으로의 전국 일주를 3년에 걸쳐 해낸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들의 몸과 마음에 체득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합격 이후 축하 연등이 이어졌다. 먼저 시골로 내려가서 조부모를 모시고 거하게 한톡을 쏘았다.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기뻐해 주었다. 아들에게 시상금 300만 원을 주었다.
그보다 먼저 할아버지가 30만 원의 축하금을 주기도 했다. 두 분이 생활하시기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손자에게 그렇게 그 금을 희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감사할 일이었다.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후에 합격증이 배달되어져 왔다. 합격증을 놓고 간단히 음식을 차려놓고 식구대로 조상님께 감사의 제례를 지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스마트폰에 담겼다. 옛말에 이르기를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고 했었다. 그런 홍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선조로부터 조상들이 다들 굽어 보살펴 주신 덕으로 여겨졌다. 집사람이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들이고 지성을 들인 은덕도 보답을 받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합격 후 집사람이 그 금을 희사하기도 했다.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 영국의 유명한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는 그에 져서 자조론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다. 우리의 글귀에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하늘이 언덕을 내려줄 것이다. 아들은 합격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지난 고생의 고생스러움과 품이 아스라이 지내지는 듯 마음이 아렸다. 아들은 이제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서야 하게 되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진력한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인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긴다.